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의 근황을 알아보자. 2탄, 1탄 먼저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홍진호는 지금의 적어도 그런 면이 있지만 홍진호 이전의 적어는 단순히 빠른 앞마당, 더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나오는 더 많은 병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이 스타일의 도전장을 던진 선수가 바로 황제 이묘한이죠. 이묘한의 해법은 상대가 자원을 많이 가져가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고 하며, 한 타이밍 빠르게 진출해서 자신이 우위에 있는 소수 병력 컨트롤로 이득을 보고 여기저기 드랍십을 날리며 적을 정신없이 몰아붙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응한 게이머가 바로 홍진호죠. 홍진호는 기존의 저거와는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물량을 모으기보다는 끊임없이 몰아쳐서 병력을 교환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조용호와 함께 초기 저거의 운영 및 빌드와 그에 알맞는 개념들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며, 그리고 라디오스타를 통해 결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송병구는 테란을 상대할 때 발휘되는 뛰어난 전투 능력 때문에 테란전 최강의 프로토스로 꼽힌다고 하며, 박정석의 테란전과 유사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빌드에서 지고 전투와 생산력으로 이득을 보는 박정석과는 달리 송병구는 일단 빌드에서 먹고 들어가려는 타입이고, 뛰어난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역전하는 경기도 많지만 대부분은 싸우기 전에 이기고 들어가는 타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강민이나 박영욱과 비슷한 스타일이고, 강민만큼의 창조성이나 박영욱 같은 집요함은 부족하지만 송병구는 두 선수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피지컬 하락, 트렌드 적응 실패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전술이나 전략 등도 구사할 수 있죠. 같은 정상급 프로토스 김택룡과는 라이벌 관계였고, 둘이 비상하던 2007년에는 묶어서 택뱅이라고 불렀을 정도이며, 이 둘의 대결을 택뱅록이라고 불렸었죠. 그리고 2023년 5월 6일 결혼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강민은 박정석, 박영욱과 함께 구3대 프로토스의 일원이며, 과거부터 존재하던 더블 넥서스를 개량하여 비수류로 이어지는 수비형 프로토스의 기틀을 잡은 초창기 프로토스의 대표적 프로토스 플레이어 중 한 명이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 중이고, 강민 본인이 건물주도 겸하고 있는데, 본인의 건물이 여기에 있고, 과거 공장 근무 경력과 가난했던 어린 시절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 줄 아는 팬이 많으나 건물을 몇 채 보유하고 있을 정도라 부족한 삶은 전혀 아니라고 하죠. 박성준은 처음부터 저그 유저가 아니었던 탓인지 당시 저그들과는 달리 컨트롤에 집중하는 게이머였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저그들 중에 컨트롤에 집중하는 저그는 드물었으며, 물론 저저전으로 간다면야 뛰어난 컨트롤을 보이기야 했지만, 그보다도 저그 게이머들의 마인드는 컨트롤 할 시간에 물량을 더 뽑고 확장을 더한다는 마인드가 강했죠. 박성준이 데뷔했을 당시에는 타 종족을 상대로 근거리 유닛이 주가 되는 저그는 컨트롤에서 오는 이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해처리에서 모든 유닛이 나온다는 저그라는 종족 특성상 어느 점을 넘어서는 순간 저그는 컨트롤이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며, 그런 걸 하지 않아도 회전력과 물량을 바탕으로 이겨버렸죠. 하지만 박성준은 빠른 손을 바탕으로 전투를 위한 경기를 많이 만든다고 하며, 그래서인지 경기 자체가 박진감 넘치는 즐거움을 많이 주는 편이죠. 2022년 영등포 시장 사거리 쪽에서 지지홀덤이라는 홀덤법을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김택룡은 김택룡의 플레이 스타일은 데뷔 초기부터 물량과 힘 싸움에 능한 프로토스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김택룡 하면 물량과 힘 싸움보다는 현란하고 화려한 멀티태스킹으로 대표되는 견제 테크니션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하며, 이는 스타판이 그에게 주목하게 된 개개인 저그전의 비수류와 테란전의 아비터 위주의 속칭 비수류 대테란 버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2022년 8월 4일 염석대가 해체된 후 연보성과 함께 철화대에 합류했죠. 최연성은 뭐니뭐니 해도 물량, 후대의 도제욱처럼 당대 상식을 초월한 무지막지한 물량이 트레이드마크였던 게이머로, 그가 보여줬던 물량은 당대보다 약 3에서 4년은 지나서야 다른 게이머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이었고, 적어도 아닌 테란이, 그것도 이윤열이나 서지훈처럼 손이 빠른 것도 아닌 최연성이 선보인 물량은 당시로서는 불가사의 그 자체였고, 최연성을 상대해야 했던 선수들은 중반 지나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과 투닥거리면서 겨우겨우 맞고 나면 이미 이를 초월하는 2차 물량과 상대하고, 이를 넘어서면 그보다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물량 러시에 그만 지지를 치는 것이 주 패턴이었다고 하며, 특히 상성 종족에다 유닛의 가성비도 뒤떨어지는 저그는 최연성만 만나면 그야말로 지옥을 맛봐야 했으며, 당대 수많은 저그가 최연성만 만나면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죠. 계약 종료 이후에는 구직 소식은커녕 이렇다 할 근황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재동은 잘 다루는 유닛은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특히 독보적인 뮤탈 컨트롤은 전성기 시절 그의 상징이라 할 수 있고, 타 선수를 압도하는 센스와 컨트롤 덕에 레어 테크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았으며, 한때는 레어 본자라고 불리며 공격적인 스타일로 상대를 뭉개버리는 플레이를 자주 선보여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고 하죠. 데뷔 초기에 해당하는 2006에서 07년경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상대를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유형의 플레이를 하는 게이머였고, 장기전보다 초반과 중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플레이 특성상 중반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저그전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반면 후반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초반의 이득을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본진이 털려 역전패를 당하는 일이 종종 보였으며, 종족 상성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저프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 APM만 높고 게임 이해력이 낮은 양산형 저그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이재동은 그 다음 대회인 EVER 스타리그 2007에서 온게임넷 스타리그 본선 무대 데뷔와 동시에 우승을 차지하여 로열로더에 등극하는 대업을 달성,
이후 원탑 적으로 우뚝 서게 되었죠. 2016년 11월 12일부터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을 시작하였고 시청자 수가 약 37,000명을 찍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윤열은 2002년 2003년 초반에 이윤열의 게임 패턴은 앞마당을 먹고 6팩을 돌리며 당시 적절한 병력이 갖춰졌을 때 특유의 타이밍 러쉬를 감행하여 상대와의 센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는데 이 시절의 이윤열을 상징했었던 문구가 바로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었죠. 이윤열이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된 맵인 로스트 템플은 상대 진영과의 거리가 지상과 공중이 모두 가까운 위치에 지상은 멀고 공중은 가까운 거리, 지상과 공중이 모두 먼 거리 등 모든 양상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이윤열은 이 맵에서의 승리를 통해 상대와의 거리와 병력 상황, 자원 상황을 보고 상대보다 자신이 강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는 이윤열의 탁월한 직감과 더불어 자신이 생각한 걸 손으로 구현해낼 피지컬적 소양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하며 상향평준화된 손빠르기와 생산 컨트롤과도 별개의 문제인데 저 상향평준화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게이머들의 저것은 어디까지나 연습 체계가 갖춰지고 반복 숙달을 통해 주입된 것인데 이윤열의 경우 그때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한 것 자체를 플레이로 옮기는 게 저 숙달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죠. 2022년 5월 9일 유튜브 근황올림픽에 출연했고 현재 사업이 잘 되어 매출이 50억 이상이라고 하네요.